네, 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좌안입니다. 오늘은 노노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 그런데요. 페이퍼 소개로 따지면 오늘은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듀얼 모멘텀 전략을 아주 쉬운 듀얼 모멘텀 전략을 실제로 실전 매매를 통해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 커런시 연구 중에서 트레이딩에 관련된 연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연구들이 예전에 트레디셔널 파이낸스에서 잘 먹혔던 전략들이 실제로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시장에도 잘 먹히는지 보는 연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이 모멘텀이 굉장히 파퓰러한 트레이딩 전략인데 그래서 그런 페이퍼가 또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이코노믹 레터에 나온 페이퍼인데요. 간략히 여기서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했냐? 네, 모멘텀 이펙이 존재하는지 크립토 마켓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뭘 발견했냐? 이 페이퍼의 결론은 모멘텀 이펙트가 그렇게 insignificant 하더라. 드러나지 significant 하지 않더라. 이 2014년에서 2018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모멘텀 효과가 많다고 하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총 143개의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코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보통 파이낸스에서 모멘텀 전략이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체 셋에서 이거를 순위를 쫙 매깁니다. 지난 1년간의 여기 수익률을 바탕으로 순위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쫙 매긴 다음에 그룹을 보통 5개로 나눕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21에서 40 그래서 81에서 100등 그룹 1, 2, 그룹 5 그래서 그룹 1에 들어있는 그 스탁, 주식시장이라면 스탁들은 아주 지난 1년간 하이 퍼포먼스를 보였겠죠. 네, 이런 애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long winners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장 낮은 그룹, 소위 말해서 루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루저 그룹을 숏합니다. 숏셀 합니다. 이제 롱 위너는 왜 롱 위너 하는지 아시겠죠? 잘 나갈 애들을 잘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수익률이 플러스이겠죠? 이 플러스라고 생각되는 거를 롱 한다는 거죠. 플러스. 그죠? 근데 여기는 루저 그룹이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을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그룹을 숏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은 더 떨어질,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잘 나간 애가 잘 나간다는 말도 되지만 못 나간 애가 여전히 못 나간다는 뜻도 되니까 못 나간 애가 앞으로도 못 나갈 거니까 숏을 하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숏 포지션 곱하기 못 나갈 애들. 그럼 결국은 플러스 포지션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위너 그룹에서도 잘 나갈 애들이 잘 나가니까 롱해서 먹고 못 나갈 애들이 못 나갈 테니까 숏을 쳐서 먹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 전략. 보통 그거를 모멘텀 전략을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꺼번에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더블로 먹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마켓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스탁으로 따지자면 S&P 500로 따지자면 초반 상위 그룹 S&P 500이니까 상위 그룹
20%면 얼마인가요? 100. 상위 100개 그룹, 그리고 하위 100개 그룹을 한꺼번에 이렇게 홀딩을 하잖아요. 여기를 홀딩, 여긴 홀딩. 그러면 보통 100개 정도의 그 스탁을 사면 분산 효과 때문에 사실상 이 100개 그룹의 그 전체를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마켓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즉, 베타가 마켓 베타라고 하죠, 보통. 베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베타라는 게 시장의 움직임과 어떤 정도로 움직이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시장이 10% 움직일 때 자기 포트폴리오가 똑같이 10% 움직이고, 오르고, 내릴 때 똑같이 내리면 그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시장하고 똑같은 1입니다. 1.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상위 100개 그룹을 100개 스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거의 1하고 똑같아져요. 1. 시장이 마켓이 움직이는 것만큼 거의 움직입니다. 그러겠죠. 상위 100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탁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위너 그룹으로 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마켓이 올라가서 먹는 것도 먹겠죠. 왜냐하면 마켓 움직임이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마켓이 만약에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베타가 원이니까 똑같이 이 그룹에 있는 수익률도 폭락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단점이라고 그럴까 장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즉 마켓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체 마켓의 영향을.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원하는 건 모멘텀 효과만 즐기고 싶은데 마켓이 그 마켓의 수익에 영향을 받는 거 또는 노이즈가 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없애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베타가 플러스 1인데 만약에 루저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숏을 친다면 여기도 아시다시피 이 포트폴리오 루저 그룹의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여전히 1이겠죠. 1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이 됩니다. 거의. 근데 이거를 숏을 쳐요. 숏. 그럼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숏을 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숏셀링을 한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마켓이 오르면 자기 포지션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타가 마켓의 움직임 정도가 여기는 1, 근데 여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베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롱숏 포지션을 한꺼번에 취하면 이 마켓의 변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켓 움직임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켓의 영향력을. 순전히 위너와 루저의 그 차이만큼만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모멘텀 트레이딩 전략인데, 네, 말이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통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기 이 페이퍼에서도 그런 전략을 사용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는 저희들이 잘 안 씁니다. 특히 저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룹핑이긴 하지만 몇십 개 내지 100개 가까운 그걸 한꺼번에 사야 되고 또 반대로 루저 100개 가까운 걸 또 팔아야 되잖아요. 숏셀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잘 안 쓰고 보통은 그냥 위너 그룹만 취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듀얼 모멘텀도 그런 식이고요. 아무튼 그런 전략을 이용해서 적용했더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나고 봤더니 이제 네, 여기 이 설명 어떻게 설명했는지 간단히 보시면 MH 전략, MH 스트래티지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2-1-1 전략이라 그러면 과거 12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지난 12개월의 데이터의 퍼포먼스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 마지막 원은 한 달마다 그걸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걸 위너를 과거 1년간의 위너를 들고 한 달 동안 간 다음에 다시 그 한 달 후에 또 다시 과거 12개월 그러니까 약간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 12개월을 가지고 또 한 달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12-0-1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모멘텀 전략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여러 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 한 달, 그러니까 12-1-1 전략이 더 이제 파퓰러해졌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오른 거 있죠. 지난 12개월 동안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최근 한 달에 이렇게 오른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주식들은 대개 그 다음 달에는 떨어진다는 경향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추세죠. 최근 한 달 오른 애들은 떨어지더라. 그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굳이 12개월 동안 쭉 올랐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오른 스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경향상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전체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한 달 동안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 전략을 짤 때 지난 12일부터 그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최근 한 달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다. 그때 파지티브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의 그 전략만 기간 동안의 수익률만 가지고 그게 파지티브면 사는 전략.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12-1-1, 12-1-1 이런 전략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봤는데 결과들이 insignificant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간략하게 페이퍼를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죠? 12개월 12-1-1 했더니 위너는 24%, 위너는 42%, 루저는 24%를 벌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18% 이만큼을 먹은 거죠. 사실상 이제 전통적인 모멘텀 전략으로는 이걸 위너를 롱하고 루저를 숏했는데 루저가 플러스 수익이 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봤더니 18%를 수익을 취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지난 6개월 데이터를 가지고도 하고 그랬고 또 마지막은 지난 한 달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건 말했죠. 오히려 역추세 전략인 경우가 많더라. 지난 한 달 동안 오른 것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거를 봤더니 뭐 물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모든 데이터를 보니까 둘 다 플러스였는데 루저 그룹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난달에 좀 떨어졌던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더라. 지난달에 올랐던 애들은 오르긴 올랐는데 오히려 지난달에 떨어졌던 애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역추세 전략이 조금 먹혔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모멘텀 전략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의 존스 크리틱을 보면은 걔네들이 모멘텀 전략을 쓸 때 monthly 베이스로 쓴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쓰니까. 근데 제가 제 데이터 저도 그 예전 영상에서 모멘텀 전략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멘텀 이펙이 사실상은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monthly로 하면은 금방 사라지더라. 모멘텀 이펙 evaporate more quickly. 그러니까 monthly 가지고 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제
제가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최소 위클리 베이스 모멘텀으로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5일 단위로 한다든지 뭐 3일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모멘텀 효과를 즐길 수가 있더라.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 투 원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먼틀리로 바꾸면 지난 4주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4주 동안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너무 길어요. 4주 동안 가지고 가는 건 너무 깁니다. 지난 4주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4주를 들고 가는 거는 이미 초반 일주에 올랐다가 한 2주 만에 뭐 오르락하다가 그냥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특별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 제 영상 17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거를 드러내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냥 저는 이제 3개만 가지고 했습니다. 비트, 이더리움, 리플을 가지고 그냥 이퀄 골고루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서 가지고 있으면 1불이 221불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 트레이딩 피 같은 거 다 제외하고 이때 한참 잘 나갔을 때 220불이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4주를 들고 4주를 들고 갔다. 4주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뭐 10일 만에 바꾸고 2주 만에 바꾸고 3주 만에 바꾸고 4주 만에 바꾸고 4주라는 게 결국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그걸 다시 또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221불, 285불. 그죠? 근데 이거를 3주로 줄이면 점프를 하고 2주로 줄이면 또는 10일로 줄이면 이렇게 빅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게 각 뭐 시간을 달리해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건데 4주랑 비교해서는 특별히 잘 날 게 없는데 이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을 짧게 가지고 갈수록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나더라.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모멘텀 효과가 있긴 있다. 다만 그 모멘텀 효과의 그 듀레이션이 좀 짧다. 그죠? 우리 잘 알죠. 크립토 시장에서는 뭐 하루가 그냥 주식 시장에서는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워낙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니까. 그래서 저 페이퍼에 굳이 제가 서제스천을 하자면 위클리 베이스로 만약에 데이터를 바꿔봤으면은 더 오히려 모멘텀 효과가 있다고 나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을 수행할 때 지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되 그 업데이트를 뭐 한 일주일 단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2주만 돼도 사실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보시면 그리고 이걸 한번 볼까요? 2016년에서 17년 그냥 가지고만 갔으면 2년 동안 600불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그거를 위너를 골라서 한 달 동안 들고 있으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주를 들고 있으니까 2400 거의 4배가 됐죠. 근데 보세요. 10일 동안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0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승장에는 이 모멘텀 효과들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짧게 가져가서 짧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10일이 아니고 일주일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이뤘을 거다. 한 10,000불 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뭐 2년 동안 대상승장이 올 거냐 그런 예측을 한다면 한 좀 짧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모멘텀 전략이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제가 CJ 양의 돈을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